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1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김남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남현입니다. 긴 장마가 얼추 지나간 것 같죠?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올 텐데 몇 년 만에 우리가 코로나 걱정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물가와 또 금리 부분, 거기다가 굉장히 급냉해버린 부동산 시장까지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충분히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속 시원한 고민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휴가를 즐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푹푹 찌는 요즘 날씨처럼 속 시원한 해결 그리고 답답하신 분들 해결책 원하신다면 오늘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들 있으시다면 02-2638-3971번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말미에는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화곡동 화곡역 근처요. 화곡로 27 가게 29인데요. 네. 저희가 이거를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시기가 적절한지,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갈아타지 않고 여기 향후 전망이 좋은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약간 작은데 목소리 네. 좀 크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화곡역이라고까지는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네. 못 들었거든요.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화곡로 27 가길 29요. 화곡로 27 가길 29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갈아타기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혹시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본 곳은 없고요. 생각하는 곳은 염창동이나 가양동 쪽이거든요. 네, 염창동이랑 가양동 쪽 보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시청자님도 죄송하지만 목소리 조금만 크게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주소를 제가 지도상에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네네. 다오라 아파트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네네. 여기가 아파트라고 치기에는 땅이 좀 작아요. 아파트가 한 동짜리, 네, 예, 한 동짜리인데, 나올라 아파트예요. 예, 나홀로 아파트 조그만 거예요. 6층짜리. 아마도 층수가 4층을 넘겨가지고 이게 네. 건축법상으로는 아파트라고 표시는 되지만 네네네네. 일반적으로 외관으로 빌라. 봤을 때는 그냥 네, 빌라처럼 보이는 그런 물건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요 물건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7년에, 다시 못 들었어요. 예, 2017년에, 2017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얼마 주고 사셨어요? 3억 4, 5천이었나, 그때가? 3억 4, 5천 정도? 네네.
지금 얼마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이거 금액을 몰라서. 대충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와요? 34평, 5평 정도요. 아, 34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인 거죠? 네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아파트 같은 건축 설계를 뽑았다는 얘기고요. 네. 한 층에 한 세대 혹은 두 세대만 있죠, 그러면. 네, 두 세대. 두 세대씩. 네. 여기에 지분이 몇 평 되는지 알고 계세요? 토지? 모르는데. 잘 모르세요? 네네. 대충 용적률로 200에서 250% 사이 받았을 테니까 땅으로 따져봤을 때는 많으면 한 16, 17평, 네. 적으면 한 13, 14평 정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역에서는 상당히 가깝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약간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주변 지역이 일단 1차적으로 노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제가 TV상으로 지도 켜놓은 거 보고 계시죠? 네네. 보시면 시뻘겋잖아요, 동네가. 네네. 네. 이게 연식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 최소 15년 차 넘어간 건물들이 이렇게 연한색이고요. 아, 예. 20년 차 넘어가면 이렇게 시뻘건색으로 표시가 돼요. 아, 예. 근데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도 한 15년 차는 충분히 넘었고 예, 20년. 주변에 있는 이런 단독 주택들이죠. 이런 데들이. 네. 이런 데들은 이제 연식이 아주 많이 오래됐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일대를 가지고 뭔가 개발을 추진합시다라는 움직임이 돌면 일단 1차적으로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통과해요. 아. 노후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요건 일단 장점이겠죠. 네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노후된 이런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아마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네. 이분들께서는 본인께서 거주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월세나 전세를 통해서 내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같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땅을 보통 적어도 50평에서 한 60평 사이로 보이는데 요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아파트 한 채 받자고 재개발에 동의를 할 거냐. 아, 그게 맞아요. 그게 어려워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런 형태의 물건들을 추진할 때는 구역계를 넓게 잡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 작게 일종의 이제 가로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요만한 구역계, 작은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동이나 혹은 뭐 두 동 정도 되는 사이즈로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움직임이 이제 많이들 있어요. 최근 들어서. 네네. 근데 이런 형태로 사업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께서 동의할지 여부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수하려는 분들 있죠. 새롭게 이 물건 사시려는 분들. 네. 연식이 차 있는 건물의 건물 부분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서 땅에 대해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매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은 한 3,000대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면 크게 뭐 편차는 많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네. 대충 판단해 보건데 아마도 한 5억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그래도 관리만 잘 됐고 한번 수리를 한번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요거 이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시청자님도? 네네네. 아무래도 그럼-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주변 네. 지역 가격하고 비교하면. 그럴 그러면, 것 같긴 해요. 예. 이제까지는 제가 현황을 판단을 했어요. 현황. 네. 네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움직일 건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갈아타기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갈아타기를 뭘로 하고 싶으시냐면 아파트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염창 쪽이나 혹은 뭐 등촌 이런 네네. 쪽에 있는 주공이나 좀 적은 평수 아파트들. 예. 근데 그런 아파트들 가격이 지금 어때요? 많이 비싸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붙어 있는데 네. 최근 올해 들어서부터의 움직임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거래가 뚝 끊겨서 아주 급매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조차도 거래가 많지가 않고요. 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시청자님께서 급하게 저기를 반드시 지금 사야 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 다만 시청자님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네. 시청자님이 지금 현금을 뭐 10억씩 들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 팔아야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면 내 물건은 뭔가 화곡동 일대가 재개발 이슈가 있고 도심복합사업,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계속 얘기가 나올 때
내 거는 비싸게 팔아서 기다렸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적으로 조정이 되는 시기에 사는 게 합리적인 갈아타기가 아닐까. 네. 일단은 전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아무래도 요 기간 동안에 무주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보유 중인 거는 계속 끌고 가시고 예. 여기다가 갈아타기 하려고 플러스 알파로 현금 더 넣을 거면 예. 요 현금 가지고 별도로 투자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두 가지 대안을 제가 드렸어요. 네. 아파트 사시려면 팔고 좀 기다렸다 사셔야 되고 네네. 아니고 그냥 끌고 가면서 돈을 벌고 싶은 거라면 네. 별도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다. 다만 지금은 별도의 투자하실 때 아무거나 무턱대고 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해소되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요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형태의 물건을 사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하고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번 정권 임기 내에 공급 대책에다가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급 대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주변에도 많죠, 시청자님 주변에도. 네네. 그런 사업 종류들 중에서 프리미엄 안 붙은 형태를 작게 하는 거 이런 형태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이해가 다 되셨나요? 네네. 잘 이해했습니다. 지역적으로나 조금 더 자세한 거 원하시면 네네. 내일 한번 오세요. 세미나 예약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매도 고민하고 계시는 아파트 역세권에 위치하셨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갈아타기는 아파트 가격이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아파트 좀 가격 조정이 된 이후에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계속 고민되시거나 또 다음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 번 그리고 문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30대 무주택자고요. 네. 갭이 작은 빌라 투자를 좀 보고 있는데 현재 양재 이동 6구역 쪽이 모아타운 추진 중이라서 동의서 작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하고요. 향후에 이런 모아타운 예정지를 매수해도 괜찮은지 대표님의 고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거주는 따로 하고 계시나요? 따로 하고 계시나요? 네네, 무주택자입니다. 보고 계신 데가 지금 현재 30대 무주택자라고 하셨는데요. 양재동의 양재 6구역 빌라를 매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유튜브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 일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떤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냐면 본인께서 무주택자이신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증여 형태로 갭 투자시켜 주시려는 분들이 요 양재동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개포 사동 일대를 굉장히 선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비싼 동네들 중에서 이만큼 넓은 면적이 저밀도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흔치 않거든요. 또 이쪽 일대 같은 경우는 다른 강남권에 비해서 상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도가 많이 적고 주거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쉽게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쪽 동네에서 추진했었던 뭐 1구역, 2구역, 6구역 이런 모아타운이든 아니면 뭐 공공 재개발이건 또 신통기획이건 또 도심복합사업이건 많은 형태의 사업들로 주민분께서 일단 추진은 시작은 했어요. 근데 추진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아주 좋게 가격적으로 작용을 해버렸죠.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불과 몇 달 만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혹시 뭐 물건을 보고 오신 게 있으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는 뭐
매매가 네. 한 4억대로 올라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전세가 한 2억 7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아마도 4억대라고 해도 4억 초반대는 지금 없을 거예요. 투룸 기준으로 보면. 네,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4억 후반에서 좀 비싸면 5억 넘어가서 호가 올려놓은 그런 물건들이 많을 텐데 이거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3억 중후반대에서 물건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동네만 노리고 모아타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일단 1차적인 수익 구간은 넘어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추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까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추진해서 아파트 완성 안 되면 투자했던 사람은 아무도 돈 못 벌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아주 싼 값에 출발을 하신 분들은 추진하다 중간에 자빠져도 프리미엄 붙은 가격에는 팔 수가 있어요. 추진하다가 갑자기 동의가 약간 안 나온다 그래서 피가 확 꺾여가지고 빠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분은 1차 수익 구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신 분들은 2차 수익 구간. 제가 보는 2차 수익 구간은 일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까지가 2차 수익 구간이에요. 네, 그렇게 안 되면 요 구간에서 요 가격 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 동네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동네들 많잖아요.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용산에도 있고요. 아니면 한강변이라면 자양동이나 합정동, 망원동이나 이런 지구들도 어느 일부는 선정도 됐고 또 추진 새로 하고 있는 동네도 있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동네가 동네만 좋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다. 동네 대비해서 현재의 가격과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얼마나 작게 들어간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양재동만 본다면 지금은 가격적으로 피가 1차 수익 구간은 붙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를 내가 꼭 사고 싶어. 그러면 남들보다 한 1억 정도 웃돈 주고서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서 오래 끌고 갈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사고 나서 1차 수익 구간부터 계속 나는 수익을 보고 싶어. 그러면 탐색 반경을 넓히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탐색 반경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1차적으로 비싼 동네 위주로 해서 서초, 강남, 송파가 1순위가 될 거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는 한강 끼고 있는 비싼 동네들 있죠. 용산이나 혹은 뭐 마포라던가 동작구라던가 이런 정도 수준. 그리고 여길 벗어나서는 저는 웬만하면 장기간 묻어두기에는 약간 불안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자세하게 뭐 구역별로 여러 가지 동의에 대한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화요일에 있는 세미나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지에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지역들 이미 가격 상승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아쉬운 의견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생각하시는 곳이 있으시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부동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의 번호 언제나 열려 있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또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는 여기 방이 코롱 아파트인데요. 네, 이걸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그 향후 전망하고 네. 시점이 궁금해요. 네,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거주 오랫동안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3년째거든요. 3년째 거주하신 상태에서 지금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뭐 향후 전망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이동 코오롱을 3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1주택자로 거주하신 거죠? 네, 대출을 네. 3억 5천 내서 네, 이거 매도를 했는데, 매수를 대출? 했는데, 3억 5천. 네, 요거 지금 요 아파트 단일 평수죠?
네, 제가 33평. 기억하기로 그쵸 32평 단일 평수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호가 최근 거래된 가격이 한 15억 중반대 가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이 3억 5천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대충 계산했을 때 몇 프로 나올까요? 한 20% 남짓 나오나요? 아니죠. 한 3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15억 중에 5분의 아니죠. 한 20% 나오는 것밖에 안 되네요. 20에서 많이 잡아봤자 한 25% 수준인데 네. 시청자님께서는 대출 때문에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건가요? 예, 이 대출 나중에 가격이 너무 하락하면 네. 이 대출금을 갚는데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답부터 같아요. 먼저 말씀을 그럼 드릴게요. 시청자님께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으로 요거 하나 살고 계시는 거라면 전혀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요? 답변이 되셨나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대출 3억 5천에 대해서 지금 이자 몇 프로 나오세요? 잘 모르세요? 이자가 140? 이자가 한 달에 한 140 나오세요? 네네. 그럼 12달이면 한 1,800, 1,700, 1,800 나오겠네요. 네. 아, 원리금하고 합쳐서 이자가 90하고 한 140. 이자가 90 정도.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LTV라고 하는 거하고 DSR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집값 대비해서 몇 프로까지 빌려주고 또 그 사람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를 DSR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에서는 70에서 80%까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정권에서도 40%까지는 내 집 살려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줬었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집값이 15억 중반인데 20에서 25%라고 하는 거는 전체 가용 가능한 대출 대비해서 절반 남짓한 수준밖에는 안 쓰고 계신 상태예요. 네네. 그리고 또 DSR이라고 하는 거 시청자님께서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20대 30대 연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 60대예요. 60대세요? 네. 그러면 지금 소득이 거의 뭐 발생을 안 하시는 상태신가요? 약간요. 지금 원리금 갚기가 부담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한 2년까지는 괜찮은데 네네. 그 이유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퇴직 예정이시구나. 네. 그러시면 파실 거면 조금 빨리 정리를 하셨는 게 맞아요. 이 원리금 상환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거였으면 네. 조금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대출 없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놓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금액 때문에 걱정할 거였으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최근 한 3, 4년 내에 사신 분들 집 다 팔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시청자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팔아서 대출금, 원금까지 다 상환하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서울에다가 비슷한 입지 아파트 못 사요. 네.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주택자 분들은 지금 현 상황 유지하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끌고 갈 생각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돼서 이거 내가 앞으로 1, 2년 안에 못 갚고 파산할 것 같아. 이런 정도 위기까지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부담은 좀 돼도 그래도 이거 갚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시청자님한테 훨씬 나을 겁니다. 어때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게 가격이 더 나중에 한 2년 후에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요 고민을 말씀하셨죠? 그쵸. 얼마에 사셨어요? 네. 9억 5천요. 9억 5천. 자, 지금이 한 15, 16억 된다라고 보니까 대충 봐도 한 6, 7억 정도가 올랐고요. 내가 산 금액 대비해서는 60에서 70%가 올랐습니다. 시청자님께서 3년 전이라고 하면 19년 정도 됐을 테니까 요때 역시도 올라온 세월이 한 5, 6년가량 상승한 후에 잡아서 또 60, 70%가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금액에서 집값이 떨어져서 다시 2014, 15년도 가격이 되면 어떡하나 요 고민을 아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가격까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 제가 왜 절대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네. 만약에 그 가격으로 집값이 회귀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모든 산업은 전부 다 망해요. 시청자님 알고 계시는 1군 시공사들이 있죠. 뭐 현대건설, 자이, 삼성물산 이런 시공사들부터 해가지고 그 시공사들한테 대출해주는 기관들, 은행이건 증권사건, 보험사건, 또 중개업소는 어떻게 했어요? 또 분양대행사들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무지막지한 산업군들이 대한민국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심할 때는 40~40%까지도 가버려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신용등급, 환율, 주가, 모든 자산시장 및 경제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지경까지 가도록 금융이라든가 정부에서 그거를 냅둘까? 옛날에 한번 보시죠. 금융위기 기억하세요? 네네. 언제 왔었냐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왔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규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큰 많은 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7년에 이르기까지. 근데 금융위기 터지니까 어떻게 될게요? 기존에 쌓여 있었던 규제가 싹 다 부양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자산 시장을 살려야지만 나라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아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일단 지금은 너무 단기 동안에 펄짝 뛰어오른 금액대가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 코로나 직후부터. 맞아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약간의 경착륙 같은 형태로 조금 급하게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요 가격으로 횡보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튀어갈지 조금 더 떨어질지는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이 하락폭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경착륙이겠지만 그 이후 가격에 대해서는 연착륙 형태로 살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 시청자님께서 사신 금액대까지는 조정될 수는 있어도 그 이하까지 폭락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버틸 능력만 있으면 한 10년 정도는 더 끌고 갈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잘 공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계속 오늘 말씀 좀 참고해 보시다가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무료 상담 전화 02-1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자 상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번호 8827번 쓰시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정동 신정현대 6차 아파트 138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신정동 신정현대 6차 아파트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8제곱미터가 전용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한 40평대 후반 정도, 40평 초반대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 평수라던가 지역적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방금 전 상담자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이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특히 코로나 직후부터 작년까지 있었던 2년간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는 이제 모두가 느끼다시피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돈의 논리로 인해서 돈이 풀릴 때 급격하게 올랐던 그 수요가 지금은 이제 수요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급냉을 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이 지역을 띄우고 또 울거먹고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썼었던 수도 없는 그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은 작용하지 않는 시점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반적인 수도권 일대 호재들을 대략적으로나마 보여드리면 뭐 교통, 지하철이라던가 도로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을 거고요. 또 일자리 이런 호재도 있을 거고 또 혐오 시설에 대한 이전이라던가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던가 수도 없이 그 지역을 띄우고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요자를 끌어오기 위해 썼었던 호재들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판단을 받고 있냐면 그 어떤 호재도 수요자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방금 전 신정 현대 아파트를 질문하신 분께서도 그 지역에 있는 뭐 서부 트럭터미널 이전이라던가 뭐 신설 철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계실 텐데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수도권에서 하락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인덕원 일대거든요. 그 지역만큼 수도권에서 교통 호재가 많은 동네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올랐던 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가 의미 없어지는 시점까지 우리가 와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의 판단은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용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과 두 번째로는 비용의 문제가 생겼거나 생기실 분들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매도 혹은 보유 전략을 설명을 드리는데 비용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작은 대출을 이용하셨고 또 내 능력을 벗어난 너무 고가의 물건을 사지 않아서 세금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만약에 1주택이라고 한다면 비용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앞으로의 선택은 장기 보유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 있으면 괜찮아질까, 1년 있으면 더 오를까 이런 단기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시점이 와버렸고 이제부터 보유를 선택을 하려면 충분히 하락해서 하락하도록 냅두는 겁니다.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가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요. 바닥을 다질 때는 얌전히 기다리면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보유 중인 현금이 있다면 추가로 물건을 매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되겠죠. 그때가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세금 문제건 규제건 금융에 대한 규제 아무것도 없는 시점까지 가버렸다는 얘기니까 그때 돼서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이 1주택으로 꾸준히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소 10년가량은 더 보유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비용 문제가 이미 발생하신 분들 뒤도 볼 거 없습니다. 파산합니다. 파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줘도 팔릴까 말까 한 시점이에요. 뭐 시기가 이사철이 아니라서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사철이었던 올 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가을, 겨울 시즌에도 똑같이 거래 절벽이 끊어질 만한 어떤 모멘텀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특히나 비용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주 낮은 호가에라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비용 문제가 지금은 없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대출에 대한 특히나 영끌하신 분들 금리 인상 부분을 내가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미리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있는 대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거래가 빈도수가 낮은 평수다 보니까 앞으로도 거래 빈도는 소형 평수보다도 훨씬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선택을 매도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으실 거다. 특히나 비용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여유가 생활의 여유가 좀 괜찮으시고 그리고 또 세금 부담 없으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또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솔루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부천에 있는 거는 연립이고, 네. 또 양천구에 있는 거는 아파트인데, 네. 저기 부천에 있는 게 지금 부천에 걸 저기를 매수를 해야 할까, 안 그러면 가져가도 될까,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가지고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갭투자로 하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이주택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네. 고민하고 계시는 곳이 부천시에 있는 연립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근데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좀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정동 네. 298-4번지요. 네, 298-4번지. 이거를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만약에 네네. 매도를 찬성하신다면 또 갭 투자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양천구의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어딘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신마곡 벽산 블루밍. 네, 벽산 블루밍 아파트. 네, 네네. 이 두 채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네. 도로명 주소로 치니까 안 나오네요? 네? 도로명 주소로 치니까 안 나와요. 집원 아, 주소 아세요? 네. 집원? 지검 주소요? 지검. 집원 주소. 모르시면 대충 위치만 네.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요. 무슨 오중 동? 초등학교 옆이고, 무슨 초등학교요? 네, 오중 초등학교 옆에, 오정 초등학교요? 네네, 오정 초등학교 네. 옆 제일시장이 있는데요. 아, 요쪽 라인에 제일시장이 네네, 제일시장 라인 거기. 쪽에 네네. 다세대 빌라라 그러셨죠? 남양연립, 연립이에요? 네네. 거기가 총 몇 세대짜리 연립이에요? 거기는 우리 그쪽에만 하고 지금 이미 재건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구역 지정돼 가지고 네네네. 시청자님은 거기 거기 구역에 공항연립 바로 옆에 네. 있어요. 공항연립하고 같이 다 들어갈 거예요. 같이 네네. 어떻게 소규모로 가나요?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넓게 가나요? 그렇게 가로 정비 사업이라서 그렇게 가로 크진 않는 정비 것 같아요. 사업으로. 네네. 그러면 아마도 요만큼 이렇게 가는 모양이에요. 대충 보니까 한 두세 동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이즈가. 네. 근데 시청자님은 여기서 몇 네. 평짜리, 땅 몇 평짜리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는 지분이요. 네. 17.5평. 지분이 17.5평이요? 네네. 야, 큰 거 가지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지분 큰 거 알고 계세요? 공항은 20 몇 평인데 더 컸는데. 그래요? 그래도 이거 작지 않은 지분이에요. 보통 아, 이제 용적률이 200%가 아니라 한 100% 정도 지은 그런 물건들이어야 이렇게 지분이 큰데 어찌됐건 시청자님 지금 진행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네네. 지금, 지금 건설 업체까지 선정되는데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가고 있고 네. 자, 이제 네, 본궤도 거기까지.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본궤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시청자님께서는 네. 1차 수익 보고 2차 수익까지 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빠질지 아니면 아파트 준공돼서까지 계속 끌고 갈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판단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게 좋냐면 세금이랑 네. 같이 봐야 돼요. 네. 시청자님 다주택자라고 하셨죠? 네. 아까 저 마곡에 아파트 한 채 있으시다고요? 네네. 거기는 지금 시청자님 명의신가요? 거기는 신랑 앞이고 요거는 제 앞이고요. 잘하셨어요. 일단 명의 분산 돼 있으니까 종부세 걱정 없으실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될 수 있는 거는 끌고 가서 나중에 양도세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준으로 보면 2주택자는 중과가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근데 저는 요 양도세도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비과세는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비과세가 아니라 지금은 중과에 대한 배제를 시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플러스 20% 그리고 30%까지의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파는 분들에 한해서는 중과는 없이 일반세율로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 중과 배제 조항 1년 딱 네. 잡고서 요 안에만 배제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냐면 시장에 신축을 단기 1, 2년 한두 달 6개월 안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를. 네네. 그러면 이 시장에다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다 지어진 매물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팔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에다가 매물 내놔라. 그러면서 중과 배제를 기간 딱 정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효과가 어떠냐면 효과가 너무 좋아요. 매물이 막 나와요. 아, 근데 안 팔리니까 가격이 좀 떨어져.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정책 쓸모 있다. 물론 이제 요 정책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요걸로 인해서 더 급하게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매물이 더 쌓이면서 가격 호가는 더 떨어지겠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6개월이건 1년이건. 네, 네.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져,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과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안 팔리는데. 아, 만약에 그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네. 취등록세 중과하는 것도 없어질 가능성 크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양도세를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거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 시청자님은 네. 지금 주택은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이제 주택은 허물 거예요. 네. 뭘 갖고 계시는 거냐면 땅 가지고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신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러오는 뉴스들 보면 어때요? 아우, 불안해요. 불안하죠.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간단했습니다. 사업 구조가. 조합원들이 땅 내놓고 이 위에다가 시공사에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을 PF라는 대출을 끌어와가지고 돈을 끌어오고 거기다가 시공사들이 여러 가지 자재, 인건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사해주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떠냐면 금리 올라가죠. 자재값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안 오르는 게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 분담금 더 세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나는 추가 분담금이 세지는데 주변 집값은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역시 저 쪼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요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 특히나 가로정비 사업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하는데 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네.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한 번은 수익 보고서 빠져도 되는 선택 같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 다만 양도세는 한번 계산을 꼭 해보시고요. 너무 과도하면 팔지 말고 그래도 조금 내고 팔고 나갈 수 있으면 한 번쯤 정리하실 그런 시기는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걸 팔고 나면 네.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할 때가 아주 좋은 있을까요? 질문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지금 같은 때는 저는 더 중심부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장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 올수록 멀리 나가서 싼 거 찾는 게 아니라요. 조금 더 비싼 돈 주더라도 더 중심부로 들어오세요. 서울 안쪽으로. 서울에서도 비싼 핵심적인 동네로. 지금 시청자님 가로정비 사업을 네. 추진해서 요때까지 오면서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네. 다른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도 추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시청자님이 산 이후에 추진하면 프리미엄 붙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역들로 투자할 때 꽤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시청자님께서 세금부터 계산해 보시고 나서 세미나를 네. 오시건 다시 전화 주시건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선생님 세미나가 토요일 날도 하시는 거죠? 수요일에 토요일날도 한번 있는 있습니다. 것 같은데. 화요일에 있습니다. 화요일에. 화요일 예. 화요일 분이 안 하는 일단 거예요? 그 지금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근 뉴스들을 보고 좀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투자 계획은 또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클리 이슈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 주간 짚어봐야 할 부동산 시장의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글로벌 시장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언제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금융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정책적인 요인들은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띄우고 또 부양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얼어붙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과거 몇 년 동안 쌓아왔었던 무리한 규제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미가 없어졌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이슈부터 보자면 계속해서 이제 영미권 뉴스만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동일합니다. 돈줄이 끊겼고요. 그 끊긴 돈줄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시공사 시행업체들은 계속 무리한 시공 시행을 통해서 많은 비용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비용 추가가 돈줄이 끊기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공사는 중단됐는데 수분양자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내야만 하는 아주 딜레마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돈줄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끊었던 돈줄을 중국 정부 당국에서는 긴급 유동성 투입을 해서 굉장히 이 부양책 쪽으로 선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좋아요. 올라갈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시공시행업체, 금융업체, 또 수분양자들 혹은 매수인들 많은 분들이 돈을 벌지만 하락하게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끝을 모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대출은 항상 이 투자에 있어서는 피해야만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경제 대내적인 모든 요인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유지되는 측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냉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매수 심리는 한층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책들을 하나씩 풀어주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수인들께서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진 않지만 좋은 가격의 물건이 나오면 하나씩 잡을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진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상품들은 어느 정도는 가격적으로 좀 길게 조정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수정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는 종부세가 큰 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내는 세금이거든요. 부자에 대해서 증액했었던 세금을 완화 기조로 풀어주면 당연히 부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고 했을 때 지금 가장 문제인 거래 절벽을 어느 정도 해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거래 절벽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그래도 취등록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까지는 풀려줘야 어느 정도의 심리가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지 단순히 그냥 종부세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깎아준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어찌됐든지 간에 부담이 좀 경감되다 보니까 보유하면서 급하게 파시려는 분들이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는 더 가지게 된 측면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 내가 너무 무리한 대출이나 너무 무리한 내 능력을 벗어난 투자만 좀 지향을 한다면 언제나 시간은 투자자들의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장기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투자는 망설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현금 쥐고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좋은 기회가 오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시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좋은 투자 기회에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 시장 심리가 이렇다 그래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까지는 없고 투자를 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 있는 세미나에서는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또 현재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1억 미만의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주제이시다 보니까 사전 전화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내외적인 부동산 시장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 시장들 흐름 분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또 기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